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고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들 많죠. 요즘에는 초중고 학부모님들이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인데요.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전기, 후기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고교 입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을 기준으로 일반고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서 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이죠. 고교는 유형별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 입시로 나뉘는데요. 우선 전기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들, 그러니까 미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는 영재고, 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일반고 중에서 예체능계 계열의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특목고라는 명칭. 근데 우리가 흔히 특목고라고 하면 외고와 국제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과학 계열의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예술 계열의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체육 계열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이스터교라고 해서 산업 맞춤형 고등학교도 특목고에 분류가 돼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특목고라고 하면은 정말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를 특목고라고 통칭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고등학교의 전형 방법은 학교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과학계열 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예술계열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 교과와 출결 봉사 시간을 포함한 내신 성적과 실기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체육계열 고등학교는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적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내신 성적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상 실적과 실기고사, 그리고 체력 적성 검사, 그리고 내신 성적 이렇게 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죠.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하고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고사 이렇게 실시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전형이 상이한 경우가 특별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석차 배분율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니까요. 전기고등학교는 유형별로 이렇게 학생의 선발 방식이 다르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에 전기고등학교의 입학 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것도 학교 계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고는 보통 8월 달에 입학원서 접수를 해서 12월 초에 발표가 나죠.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서 10월 말, 11월 초쯤에 합격자 발표가 진행됩니다. 예술계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역시나 10월 달에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1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 원서 접수가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됩니다. 전기고 추가 모집은 합격자 1차 발표가 있은 후에 그 이후에 미충족 인원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12월 초에 추가 모집이 있을 경우에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고등학교 입시가 여름에 진행된다라는 거 미리 체크하셔서 3학년 1학기 들어갈 때 과고나 이런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등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기고등학교는 이렇게 8월과 10월 사이에 주로 많이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후기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고 또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 선발 방식과 학교장 선발 방식의 고등학교로 크게 나뉘는데요.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공고 그리고 과학중점 고등학교들이 해당됩니다. 학교장 선발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게 되는 학교는요. 특목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목고에 해당하는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예술체육 중점 학교 등등이 이렇게 학교장 선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죠. 후기 고등학교는 그래서 학교장 선발 방식과 크게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학교장 선발 방식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은 학교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교과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 교과 위주로 학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학생부의 영어 교과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후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한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형 사립고, 우리가 자사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성적 제한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역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1단계에서 미달이 된 경우에는 뭐 전원 면접을 치르거나 아니면 전원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그냥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선발 방식이 그때그때 좀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선발을 하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 이제 과학중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학교별 전형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이렇게 학교별 전형을 치르게 되는 고등학교라면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교육감 선발 방식의 후기 고등학교는 고교 선택제라는 그 제도가 요즘에는 있어서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이렇게 지망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천 방식으로 배정이 되는 방식이죠. 따라서 고교 선택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원 후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학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단계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 2개 고등학교를 1지망, 2지망으로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2단계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거주지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2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학급, 그러니까 뭐 과학 중점 학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야, 어느 학교는 뭐 예술체육 중점 학교야, 이렇게 학교별로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의 경우도 후기 전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든지 또는 교육감 선발 방식과 동일한 추천 방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후기고등학교는 정기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뒤에 이어져서 보통 12월 초에 입학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12월 초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도 이제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학교별로 다른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외국어고 국제고 같은 경우 특목고는 12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중3 학생들,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원서 접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해서 입학시험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육감 선발 후기고나 즉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에 해당하는 일반고, 자공고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에 이렇게 선 지원할 수 있는 입학 원서 접수 시기가 다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외고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후기 선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특목고나 이런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했다가 선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2단계에서 일반고로 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도 지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일정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고교 지원의 과정, 뭐 선 지원 후 추첨 이렇게 얘기하고 1단계, 2단계, 1지망, 2지망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과연 그럼 이런 고교 지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조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중복해서 할 수 있어요? 같은 학교로만 할 수 있어요? 막 물어보시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즉 서울 지역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공고를 포함한 2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1단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에 하게 되겠죠. 12월 초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1단계 지원자 중에 학교 정원의 20%를 우선 추첨해서 배정을 하죠. 이때 1지망, 2지망 순위별로 우선 배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1단계 탈락자 중에 2단계 배정이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학생들이 2단계 지원에서도 역시나 1지망, 2지망 학교를 적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단계에서는 학교 정원의 40%를 배정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2단계에서 거주 지역 내의 학교, 자공고를 포함한 거주 지역 내의 학교에서 1지망, 2지망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1단계와 2단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1단계 학교와 2단계 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1단계 내에서는 학교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단계 학교에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A고등학교가 나는 너무 가고 싶어서 1단계에서도 1지망을 A고 2단계에서도 우리 거주 지역 내니까 A고등학교를 1지망으로 적어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A고등학교 아니면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1단계에서 1지망, 2지망을 모두 A고등학교로 적어내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단계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 1, 2단계에서는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도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2단계에서도 탈락하면 1, 2단계 탈락자 중에 미달된 단계의 학교에 추천 배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1, 2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통학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의 상황들, 뭐 특정 종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3단계 배정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학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제라는 것이 이렇게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교를 적어내고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지망하는 학교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망, 1지망, 2지망을 쓸 수 있는 조합 예를 들어보면요. 1, 2단계에서 각각 다른 학교로 4개 학교를 다 쓰는 방식. 1단계 1지망, 2지망, 2단계 1지망, 2지망을 A, B, C, D 다 다른 학교로 적어내는 방식 가능하고요. 또 1단계와 2단계의 1지망 학교만 동일하게 해서 중복되게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의 1지망이 A고등학교 그리고 1단계의 A, B 고등학교의 조합으로 넣었다면 2단계 1지망도 A고등학교를 적어내서 A, C의 조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또는 아예 1, 2단계 자체를 동일한 조합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서울시 지역 전체의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나는 무조건 집 가까운 고등학교, 나는 무조건 우리 통학거리 내에 있는 고등학교,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도 A, B 조합으로 낼 수 있고 2단계에서도 똑같이 A, B 고등학교의 조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조합으로 고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대입하고의 연결성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1, 2학년 때까지는 특목고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가 3학년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는 그런 시기에서 보니까 엄마 저 외고 갈래요. 갑자기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외고를 가려고 해? 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이제 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특목고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또는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 늘고 있고 영어 잘해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3학년 되자마자 이제 외고를 갈까? 갑자기 국제고를 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경쟁도 치열하고 또 들어간 이후에 얼만큼 학생이 적응해서 학교 생활을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교 선택이라는 거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와 밀접한 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종 대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또 고교 선택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나는 내신에 강하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활동, 활발하게 자기주도 활동 이런 것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해서 내신 성적을 내는데 조금 강한 학생이야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했을 때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과를 채우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내신으로 승부를 거는 교과 전형이 나는 편해라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교과 성적 위주로 관리를 하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부터 살펴봤지만 어쨌든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 교과 전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입 전형까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한다면 서울대는 100% 교과 전형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또 학생부 간소화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부 기재 내용 분량 면에서도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편차가 발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가 일반고를 진학한다고 해서 학종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만큼 미리부터 계획을 잡고 준비하느냐. 나는 내신과 학종 두 가지 다 잡고 가겠다라는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고나 자율고는 사실 이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강한 학교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수시 정시에 두루 대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아예 학교 프로그램 자체 내에 논술 특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둬서 논술 대비를 미리부터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양한 학내의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창의 체험 진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학생부 내용에 준비하거나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학종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선이 있었죠. 또 진로에 맞는 교과나 비교과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학교가 그런 발판이 되어준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철저한 대비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종은 학생이 얼만큼 자기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성향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자사고나 자율고에 진학해서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학생의 성향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분위기의 학교에서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목고는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특기자 전형 자체가 사실 축소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신 5등급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서울권 주요 대학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죠. 내가 외고국제고를 가고 끝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 내신에서도 3등급 안쪽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입학시험을 치르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성적이 비등비등한 학생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학 인재를 뽑는, 또 어학의 이제 각 세부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외고생들이 따로 자연계반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과 계열의 이런 교과 학습을 별도로 추가로 이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외고에 가서도 의대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외고 학생들에게 의대 지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문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사회과학 어문 계열 쪽으로 특화돼서 갈 생각이 아니라면 외고나 국제고 입학은 사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실적이 좋다고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교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 그게 고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학 후에 내가 얼만큼 적응해서 또 대학에 유리한 학업 성취도를 낼 수 있을지도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